자, 그러면 실시간을 볼 텐데 우리가 작년도 선생님 작년도에 컷이 몇 점 나왔죠? 작년도 우리 컷이 전체 평균은 79.8이 나왔고요. 이번 연도 시험 문제입니다. 일배수 합격자 평균이 94점, 불합격자 평균이 76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79점 나왔습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 시험은요. 전체 평균이 78.71입니다. 전체 평균이. 대부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작년도 시험 문제와 흡사했을 거라고 보였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인류 위험물이 되는데, 자, 이건 다 위험물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 1번 문제가 약 정답률 몇 %냐면 26%가 나왔던 문제, 26%. 이 문제가 결국 변별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1번과 13번 문제. 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20번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자, 육류 위험물이 나와 있는데, 자, 육류 위험물입니다. 육류는 뭐냐면, 육류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 육류는 뭐다? 산화성 액체가 육류가 되겠죠? 육류가 됩니다. 자, 얘는 당연히 뭐다? 불연성. 뭐, 이 부분은 다를 수 있고요. 불연성이고. 위험 등급은 1등급입니다. 위험물법에 나와 있는 위험 등급은 1등급이죠. 자, 그리고 얘는, 어떤 게 있냐면, 크게 보면 가산화수가 있고요. 가산화수, 그 다음에 가염소산이 있고요. 그죠? 질산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다 지정수량은 300kg이 됩니다. 지정수량. 머리가 있네, 머리. 300kg. 300kg이 지정수량이 되는 거고, 머리 때문에 안 보이네요. 300kg 되는 거고. 자, 올리면 되겠다. 자,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육류 위험물은, 소화. 대부분 우리가 얘는 사실은, 가산화수는 H2O2예요. 그러니까 산소 환경이 돼 있잖아요. H2O는 물이 되는 거, 물에다가 산소 환경이 돼 있으니까 가산화수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물로 소화할 수 있어요. 물로. 희석 소화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너무나 이게 산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중화제, 약 알칼리 넣어가지고 중화시켜서, 산성이 너무 강해서 중화시켜가지고 물로 나중에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제를 이용하는 겁니다. 약 알칼리 넣어서 산성을 중화시켜서 물로 소화하는 거고요. 대부분 물로 소화하지 않고 가산화수만큼은 이제 희석 소화가 가능한 겁니다. 또 가산화수만큼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가산화수를 제외하고는 강산화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화수는 폭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가산화수 빼고는 밀폐할 수 있지만 가산화수는 밀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가산화수를 제외하고는 또 강산화성이 되는 거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행함무령에 정하는 건 뭐가 있냐면 할로겐 간화물이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할로겐 간화물이 있는 겁니다. 할로겐 간화물이 있는데 자, 할로겐 간화물은 여기 보면 할로겐 간화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얘가 되는데 얘는 산소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없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BRF 뭐 예를 들어서 5 뭐 이런 거 있어. 좀 어려운 얘기지만 BRF3 예를 들어서 요드 F 뭐 예를 들어서 3 뭐 이런 게 있어요. IClO3 뭐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걸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느낌은 뭐냐면 뭐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CL이 O3가 아니라 CL3가 ICl3가 됩니다. 결국은 할로겐족이 있잖아요. 할로겐족은 뭐냐면 플루오드가 있고 염소가 있고 브롬이 있고 요오드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우리가 산화제가 될 수 있는 거, 산화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다고요. 배웠죠? 산소 공급원은 우리가 뭐 인류가 있고 육류, 산화제가 있고 오류가 있고 조연성이 있고 이런 게 배웠단 말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부촉매가 뛰어나는 거고요. 할로겐 쪽은 위로 올라갈수록 얘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냉각이 우수하는 거예요. 많이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물질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뭐다? 할로겐 간화물이에요. 결국 할로겐 간화물은 뭐가 없냐면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 보면 없잖아요. 산소가 없죠, 그죠? 없지만 얘는 뭐다? 육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물질들 뭐가 있냐? 산소가 존재하는 건데 얘만큼은 그렇지 않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 산소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인 산화성 액체는 물론 맞고요. 얘는 맞는 건 얘도 맞고 얘가 틀렸다고요. 산소가 없어요. 화학식이. 그죠? 없지만 산화성 액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산화수는 얘는 두 가지를 틀리긴 했어요. 36 이거 틀려요. 부피가 아니고요. 웨이팅 퍼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산화수만큼은 액체이지만 또 뭐예요?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리터가 아니에요. 주로 액체는 리터 같지만 얘는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비중감이 달라요. 자, 아무튼 얘는 웨이팅 퍼센트고요. 얘도 틀려요. 이상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틀린 했습니다. 한 개를 틀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두 개 틀리게 된 거고요. 자, 일단은 기억,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이 되는데 인류위험물이 몰라요, 사실. 우리가 행암부령에 정하는 것은 삼류는 염소와 규소화물이 있고요. 행암부령이 정하는 부분은 오류는 뭐가 있어요? 질산구원이든 금수 아지화물이 있고요. 육류는 할로겐 강화물이 있고 나머지는 인류가 되는데 얘는 맞아요. 근데 여기 때문에 틀렸어요. 무기화합물은 대부분 인류는 대부분 무기화합물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맞다고요. 대부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무기화합물이 아니고요. 얘는 유기화합물이 되는 거죠.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은 인류 중에 행암부령이 정하는데 얘는 유기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질산구안이딘, 그죠? 금속의 아지화물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그래서 유기화합물이 되는 거여서 틀린 겁니다. 물론 대부분 인류는 뭐다? 대부분 인류는 뭐가 된다? 무기화합물이 맞아요. 근데 얘는 유기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얘는 유기화합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망과 잼류는 인류죠. 인류 중에서 얘는 얼마냐면 인류 중에서 1000kg. 마그네슘 얼마예요? 얘는 이류예요. 이류 중에서 500kg이에요. 500kg. 그럼 당연히 뭐다? 가망한 샘류에 비해서 마그네슘은 작은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리을만 맞는 거예요. 답은 몇 번?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예외적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험물 1류, 6류까지의 성질, 소화 대책, 지정 수량 뭐 이런 게 기본적 사항이지만 좀 세심하게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결국은 고득점 나올 수 있는 전략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26%이기 때문에 나름 얘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 자, 폭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나와 있죠.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띄워주면 약 몇 퍼센트냐면 얘는 71%입니다. 나름 여러분들이 잘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부분 수증기 폭발은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다. 수증기 폭발이 뭐냐? 이거죠. 자, 뭐 이런 게 있으면 물리적이죠. 증기 폭발, 수증기 폭발. 여기는 이제 온도, 여기는 압력, 농도가 되겠죠? 이게 물리적 폭발이 되는 거죠. 전선 폭발, 블레비 다 이 물리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수증기 폭발은 이때 물이에요. 물이죠. 물이 되는 겁니다. 자, 알루미늄 분은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알루미늄 분이 나옵니다. 알루미늄 분은 산소가 많이 있는 개방된 공간에 폭발이 크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속 분은 대부분 알루미늄 분도 있고 니켈 분도 있는데 이런 금속 분을 대체로 산화를 잘해요. 산소 화합을 잘해요. 그러면 산화 피막 형성하거든요. 뭐 이건 일반적 금속 마찬가지입니다. 산화 피막 형성 때문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개방된 공간에는 폭발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방 공간에 산화 피막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산소 잔합수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상온에 그렇게 위험이 없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상온에 위험이 없는 거예요. 덜합니다. 이유는 산화 피막 형성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폭발이 크지 않습니다. 개방 공간을 해서 얘는 틀렸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산화 피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디귿번 봅니다. 분무 폭발은 인하점 이하 폭발할 수 있다. 맞죠?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분해 폭발은 산소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폭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답 몇 개? 3개. 답 몇 번? 3번에 된다 보시면 됩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고 자,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만약에 쟤는 요걸 사실 문제를 어떻게 낼라 했었냐면 이렇게 내놓고 사실은 다음 중 물리적 폭발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낼라 했었거든 사실. 이렇게 내면 답은 달라집니다. 물리적 폭발 옳은 거 내면 예를 들어서 이거 물리 폭발이 되겠죠. 그죠? 맞죠? 근데 얘들은 물리적이 아니다는 얘기죠. 물리적. 그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조건상은 그냥 전체 물어봤지만 다음 중 물리적 폭발로서 옳은 것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면 분무 폭발, 그 분해 폭발은 물리적 폭발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일반 틀렸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 또 낼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좀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CO2 소화 약제인데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75%
대단히 잘했습니다. 75%. 대단히 잘했습니다. 75%고요. 자, 3번 문제인데 자체 압력이 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스계 중에서 자체 압력이 방사할 수 있는 것은 CO2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압력을 넣어줘야 돼요. 할론도 물론 압력이 존재하지만 자체 압력이라는 게 없어요. CO2만큼 없는 거예요. 저렴하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약재로서 많이 이용된다. 사용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최근에는 요즘에는 CO2가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사용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질식수와 관계. 물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많이 사용된다는 건 어떤 거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식수 효과는 강해서 유기가산화 물류에 효과가 있다. 2번 문제 얘는 꼭 기억해야 돼. 반드 유기가산화 물류 맨유다. 오류거든요. 오류는 반드시 어떤 수화다? 냉각수화 되는 거죠. 냉각수. 오류는 반드시 냉각수화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물론 많이 깔려있는 건 CO2가 많이 깔려있지만 요즘에 이제 CO2 대신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주로 예전에 많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 유기가산화 물류는 오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냉각수화의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 같아요. 그죠? 자, 방사의 침투성이 있고요. 심부화 사용할 수 있다. 침투성이라는 부분은 공기보다 1.5배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심부화제라는 것은 깊숙하게 하지에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죠. 나트륨, 칼륨, 칼슘에도 안 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뿌리더라도 CO2를 뿌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Na 플러스 예를 들어 CO2를 뿌리면 NaO 뭐만 남아요? CO만 남잖아요. 그죠? CO만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얘도 뿌릴 수 없는 겁니다. CO2 뿌릴 수 없는 거고 H2O도 안 되는 거죠. Na 플러스 H2O로 하면 NaO 뭐만 H2가 남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2가 되든 CO가 되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소화할 수 없는 겁니다. 금속은 주로 CO2도 안 되지만 물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 문제인데 자,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나와 있는데 4번 문제는 오케이. 얘는 95%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맞췄던 거고요. 대부분 잘 맞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 화학적 친환이 클수록 발연량이 크고 산소, 초간의 표면이 클려야 된다. 이게 바로 비표면적이 되겠죠. 활성에는 작을수록이죠. 이건 충분히 많이 여기 작을수록 되겠죠. 그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MI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 MI와 활성 에너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열 전도 높아야 한다. 열 축적 용이하여. 그죠? 열 전도가 옳지 않은 거죠. 용이하기 위해서는 열 전도는 낮춰야 되겠죠.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그래서 95 맞은 거고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도 여러분이 81% 넘겨갈게요. 잘. 감지기에 있는 거잖아요. 감지기라는 건 자동입니다. 자동이 있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 수동이 존재한다. 이런 거고요. 또한 교체로란 말은 A 회로가 있고 B 회로가 있다. 한 개로만 동작되면 수신기에만 따른 물리고 두 개로가 동작되었을 때 진짜 분리가 인지되어서 빵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지기 있는 건 다 감지기 있지만 얘는 없어요. 건식은 없는 거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습식과 건식 감지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감지기도 없기 때문에 수동도 없고요. 그러니까 슈퍼 비주얼 판넬도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수동 기동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감지기에 의해 동작되는 거죠. 근데 얘는 건식은 자동으로 터집니다. 터져서 암축이 빠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압력 챔버 동작되고 압력 챔버에 의해서 MCC가 동작되고 펌프 돌아서 동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수동 기동도 없는 거고 얘는 감지기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번 문제인데요. 자, 위험물인데 얘는 충분히 잘 맞췄을 거예요. 98% 가장 높네요. 그죠? 그러니까 삼류에 대해서 자연 발화성만 있고 금성이 없는 거 항린이죠. 그죠? 항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린 물속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속 저장하는 것은 얘도 있고 물속 저장하는 거 얘도 있고 이것도 있거든. 이산화탄소도 있거든. CS2. 그죠? 이것도 물속 저장이 됩니다. 물론 얘는 특수 인화물이 됩니다. 사료 위험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7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7번 B급 화재. 7번 문제 여러분들이 94%. 넘어갈게요. 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자, 94%가 되는 거고요. B급 화재 사용할 수 없는 소화 방법인데
답은 뭐 2번이 되겠죠. 2번에 가장 거리가 멀다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중성대고요. 8번 문제도 70 몇 퍼센트? 2%입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중성대는 실내외 압력이 뭐다? 같은 지점이 됩니다. 이 중성대죠, 그죠? 중성대는 하재가 발생이 되면 점점점 내려오죠. 점점점 내려오는 거고. 그 중성 내려오게 되면 피난할 수 있는 루틴이 작아지기 때문에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올려주는 방법은 천장을 개방하는 게 올려주는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나가겠죠. 나갈 거고. 여기는 뭐 들어오겠죠, 그죠? 이 중간지대가 중성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압력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은 배출, 아래쪽은 굽기가 되겠죠. 하재시 실내 온도가 상승되면 높아지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치는 낮아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치는 뭐다? 낮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 결국은 다시 뭐다? 여기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원칙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장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중성대는 약간 아래 형성인데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보다 약간 중간은 약간 아래 2분의 1 지점 또는 3분의 1 지점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발생 연소율에 의해서 연소율이 뭔데? 여기만큼 연소율 델타 E 값이만 연소율이 되겠죠? 온도 상승됨에 따라 부력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증가될 거고, 그죠? 부피가 증가될 거고, 온도 올라가면 밀도는 어때요? 밀도는 뭐다? 부피분의 질량이 되니까 밀도는 중요하다 했습니다. 큐피타살 E죠. 부피분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밀도는 뭐다? 밀도는 떨어진다. 반비라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어디도 배우냐면 폭연, 폭갱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온도, 밀도 관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면 연소열에 의해서 기존 상승됨에 따라서 부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실내 천장 쪽 공과 바닥 쪽 창공의 경계선이 되는 이건 불연속선이 되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압이 같은 점이 되겠죠. 실내와 실외 정압이 같은 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9번 문제입니다. 자, 의용소방 설치법인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7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소는 오히려 강하지만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용소방 설치법. 제가 깊이는 내지 않았지만 깊이 내면 틀렸을 거예요. 아니면 또 뭐 법령 부분 있죠. 소방공무원법 이건 냈으면 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는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용 임명권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수의사 또는 뭐다? 서장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론 임명도 그렇고요. 해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소집, 지도, 감독은 이런 부분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은 법령 특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죠. 우리 소방관은 60세입니다. 우리는 경력직 중에 특정직, 얘는 65세가 됩니다. 자, 대장이 나와있죠. 의용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반장, 부장, 대원이 있습니다. 대장과 부대장은 관할 소방서의 추천에 따라서 시도의사 임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상근이 되겠고요. 뭐 기모급할 수 없다가 됩니다. 명세화에서 기모급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물론 비상근이 됩니다. 희망하는 자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다음 몇 번?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관기간 나와있죠. 주관기간이 있고요. 우리가 책임기간이 존재하는데 주관기간은 주로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코로나 같은 거고, 그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몇 퍼센트냐? 어마무지 잘 맞았는데 91%. 왜? 왜 이렇게 잘 맞았냐? 이게 여러분 재난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 많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조류대 발생 적조는 뭐예요? 해양수가 맞아요. 녹조는 뭐다? 환경부가 되는 거예요. 녹조 환경부가 됩니다. 자, 수경수. 답은 몇 번? 1번 되게 수경수는 우리가 환경부, 풍수에는 주로 행안부가 되겠죠. 행안부, 그죠? 자, 근데 조수는 해양수 한번 되는 거죠. 유해물질 누출, 환경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용수는 환경부, 조수는 물론 해양수 한번 되겠지만 풍수해가 뭐다? 행안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부가 되겠고, 환경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기 팽창 원리입니다. 공기 팽창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차동식이 되겠죠. 그 다음, 자, 일정 상승률, 이게 바로 차동식이 되는 겁니다. 1국소,
스포트형이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그죠? 답은 2번. 자, 근데 몇 퍼센트냐면 11번 문제는 76%죠. 1번은 뭐냐면 우리가 지하구 같은 데 보면 구리 동간, 그러니까 아주 가는 동간으로 해서 쭉 둘러놨습니다. 이게 분포형 공기간지 감지기인데 이게 늘어나서 결국은 접점이 이게 쭉 지하로 둘러놓는데 늘어나 접점이 붙으면 이게 접점이 붙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구리 동선이에요. 구리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데 아주 가늘게 돌아나 있어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이게 늘어나서 접점이 동작되는 것이 자동식 분포형 공기간지 감지기 보시면 돼요. 넓은 범위입니다. 정온식은 뭐예요? 1.5도 이상이 되겠죠. 여기 중요한 건 상승률이 됩니다. 정온식이 되기 위해서는 1.5도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봅니다. 자, 12번 문제 몇 퍼센트예요? 오, 92%입니다. 어마무지합니다. 그죠? 92%. 자, 92%입니다. 어마어마한 잘했네요. 근데 뭐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이게 없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놓쳤을 것 같은데 아무튼 92% 나온 거죠. 불의 폭발한다. 압축하면 폭발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압축가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용해가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압축하면 폭발하니까 압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해하는 겁니다. 다궁속 용기에 아세톤 또는 DMF, 디메틸포름 아미디 용해시켜 저장하는 거예요. 왜 용해시켜 저장하는데? 압축하면 터지니까. 폭발이 넓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용해하지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용해가스, 압축, 액화가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디귿번. 뭐 이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주소하면 폭발 일으키므로 마른 물에 덮거나 CO2 분말 이용해서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분해 폭발한 물질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했던 겁니다. 자, 13번 문제인데 자, 이게 여러분의 핵심적 문제 같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20%입니다. 어마무지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점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죠? 볼게요. 자, 볼게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잘 봐봐. 뭐 이건 제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모든 수업에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제 수업에 있든 안 됐든 간에. 뭐 그래서 뭐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틀리게 냈다 생각하는 건데 큰 오산이고요. 자, 봅시다. 자, 발화 온도는 뭔데? 얘는 발화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프로판, 메탄, 푸. 이건 우리가 안 배운 적은 없어요. 다 배웠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메탄 CH4, C2H6, C3H8, C4H10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발화점은 낮아집니다. 그죠? 낮아지잖아. 그러면 이 부탄, 메탄이 뭐다? 메탄이 제일 어때요? 높고 부탄이 뭐다? 제일 낮겠죠. 화살표가 있잖아.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이게 제일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가 제일 낮아야 됩니까? 그죠? 부탄이 제일 내들이 올라와서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 자, 처음에는 뭐다? 기체, 액체, 그 다음 뭐예요? 고체잖아. 분명한 거는 그죠? 분명한 건 여기 탄화수소가 많아질수록 분자 구조 복잡해질수록 발화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높은 건 뭐다? 메탄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무슨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메탄, 부탄이에요. 메탄이 제일 뭐예요? 높아야만 돼요. 그죠? 그럼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맞죠? 2번은. 얘를 볼게요. 메탄, 프로판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메탄이 여기 있잖아. 제일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바꿔줘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얘 볼게요. 프로판, 부탄입니다. 자, 프로판, 부탄이죠. 뭐가 제일 높아야 돼요? 프로판이 더 높아야 되죠. 위에 있는 게 더 높은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이. 그죠? 맞죠? 답 몇 번? 답은 2번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시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발화점이냐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물론 여기에 뭐 헵탄은 C가 7개거든. 7개예요. C가 7개가 헵탄이거든요. 뭐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도록 냈어요. 자, C가 7개는 CN 플러스 HEN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7개면 14, 16, H16이 되는 게 헵탄이에요, 사실은. 뭐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매푸부를 안 배운 적은 없었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가르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놓친 점은 용어 해설이
안 되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물론 여기에 중간중간에 알트는 넣고 이렇게 넣었지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접근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범위에서 나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오히려 실력이 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무식하거든. 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많은 실력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문제 많이 풀은다 하더라도 이런 건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중요한 거다. 이걸 안 배운 데는 아무 데도 없다. 저만 가르치냐?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나 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실수에 놓치는, 이게 바로 뭐다?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모른다는 것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13번 문제가 이 문제의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많이 틀렸는데 이게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자, 중징계입니다. 몇 퍼센트? 중징계 14번 문제는 94%. 오케이? 그 주는 중징계가 아닌 건 나와 있죠. 답은 감봉 2번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정전기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건 나와 있는데 답은 뭐다? 3번이죠. 열 전도를 어떻게? 크게 하는 것이 방지책이 되겠죠. 그죠? 방지 크게 해야 되겠죠. 열 적은 물체는 아니죠. 큰 물체죠. 또 뭐 전이차를 작게 해야죠. 아마 전이차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냈습니다. 전이차가 크게 할 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제전기를 이용한다. 뭐 제전기 이런 걸 이용한다는 것도 물론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84%. 자, 분해열 니트로셀루로스, 중압열 석탄. 석탄은 산화열이 됩니다. 틀려. 발효열은 목탄. 발효열은 목탄은 뭐다? 흡착열이 되겠죠? 발효열은 거름 먼지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 산화열은 뭐다? 아니죠. 시아나수는 분해열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84%. 산화열은 석탄 같은 거 됩니다. 시아나수는 중압열이에요. 중압열. ACN. 얘는 중압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아나수. 자, 17번 문제인데, 이거 틀면 안 되는 85%인데, 이런 걸 놓친다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걸 풀고 이런 걸 놓치면 안 돼. 알겠죠? 이거 뭐, 기본 85% 놓치면 안 돼, 이런 거. 얘는 뭐야? 소방장. 소방장. 그쵸, 소방장. 자, 얘는 뭐냐면,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보면, 얘가 뭐다? 합쳐진 이게 되는 거죠. 태극기를 봐, 태극기. 태극기가 들어갔잖아, 태극기가. 그죠? 들어가 있잖아, 그죠? 얘는 뭐냐? 소방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소방영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다? 소방정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모여서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가 5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 얘도 좀 틀렸죠? 70 몇 %예요? 6%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틀린 부분은 정의 부분입니다. 분류 부분입니다. 이런 걸 뭐 구체적이다, 뭐 하지 않는 기준이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정의 부분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낸 건 아니잖아요. 이게 피난 트랩이 뭐냐? 뭐 이름을 물어본 거죠. 자, 피난용 트랩은 뭔데? 트랩은 뭡니까? 계단 형태. 그러니까 하재층과 직상층 연결하는 계단 형태 피난 기구를 말하는 거고요. 계단 형태 피난 기구입니다. 계단 형태 피난 기구고요. 하재층과 올라갈 수 있는 트랩이 되는 거고. 다수인 피난 장비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뭐 2인 이상 1인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미끄럼대는 뭐예요? 미끄럼식 이런 거죠. 지상 내려올 수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뭔데? 자, 3층 이상 설치한 피난 구조 설비로서 발코니, 창, 개방된 부분의 지상을 통하는 포지 내부로 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다? 구조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 몇 번? 3번이 됩니다. 포지 형태. 이게 포지가 핵심적 사항입니다. 포대. 그렇죠? 그리고 구조대 이런 거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대피용 자료. 여기 바뀌었죠? 여기 지금 뭐예요? 구조대가 아직은 지금 하지 않은 기준상 구조대로 좀 남아 있어. 인스타에는 올라와 있지만 아직 법제처상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조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다? 구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대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9번 문제 봅니다. 물리적 폭발입니다. 물리적 폭발. 자, 물리적 폭발 이거죠.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수증기. 그죠? 뭐, 또, 블레비, 전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물리 폭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9번 답 몇 번? 자, 2번인데, 자, 봅니다. 전선 폭발. 그죠? 이 전선 폭발이죠? 그 다음에 숭이 폭발. 이런 거잖아? 그러면 답은 리얼. 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75%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블레이브도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증기 폭발도 있을 테고, 이런 게 된다 보시면,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폭발 범위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중요하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 오케이. 자, 55%인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존스에 의한 법칙이 있어요. 0.55 CST, 하한계는 요거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CST 값은 하한계는 뭐다? 0.2 CST가 되는 거고, CST 값은 뭐다? 연료몰수 플러스 공기몰수 플러스 분의 연료몰수 전체분의 분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존스에 따라 구해라 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냐? 이 부분이에요. 상한계는 3.5야. 상한계는 3.5 곱하기 뭐다? 3.5 CST가 상한계 되는 거야. 상한계. 3.5 CST. 그렇죠. 얘는 상한계. 얘는 뭐다? 하한계죠. 그럼 얘를 구하면 0.5 곱하기 CST가 얼마예요? 5가 되잖아. 곱하면 얼마예요? 2.75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2번밖에 없는 겁니다. 3.5 CST. 두 개 한 개만 요요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물론 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존스의 법칙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폭발 범위 여기를 뭐다? 낮추면 그만큼 우리가 안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활성화 시키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몇 퍼센트냐면 92%입니다. 자, 92%가 되겠고요. 자, 플래시오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건데 시기죠. 시기는 성장기입니다. 성장기. 성장기니까 뭐 이루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거고 얘는 주로 뭐다? 담택이 되겠죠. 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적당한 건 나와 있지. 오류 위험물입니다. 답은 몇 번? 1번 84%. 물로 소화하겠다? 얘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23번입니다. 몇 퍼센트예요? 94%. 그죠? 냉각 지식 피복 답은 4번입니다. 아무래도 두 측면 떨어진다. 이 소화 파트는 뭐냐면 소화 파트는 가장 옳은 걸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이죠. 역학. 몇 퍼센트? 69%입니다. 연속도와 분수 빠를 때 이거죠. 그죠? 이거다. 자, 그 다음 번호 가열되었을 때 맞고요. 용기 안 하면 높을 때 맞고요. 본주, 자, 옳은 걸 모두 몇 개월이냐고 나와 있. 자, 용기 안은, 자, 중요합니다. 용기 안. 자, 얘는 맞고, 용기 안은 뭐다? 압력이 낮을 때죠. 밖이 높을 때죠. 낮으니까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 커졌을 때 맞죠. 그래서 몇 개가 되겠어요? 옳은 것은 몇 개? 몇 개? 3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 몇 퍼센트냐? 69%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아니냐? 밖이냐 중요하겠죠. 밖이 높을 때고, 안은 뭐다? 작을 때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개? 3개. 답은 2번 됩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위험도죠. 인하점 수는 뭐다? 몇 퍼센트예요? 94%. 인하점 수는 이디아산이가 그죠? 아벤톨 있는 거고요. 위험도는 뭐다? 이 아산의 수가 됩니다. 이 아산의 수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몇 퍼센트? 94%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아산의 수가 됩니다. 이氧화탄소 아세틸렌, 산에틸렌, 에테른 수소가 됩니다. 에테른 물론 디에틸레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발 범위를 묻는지 위험도에 묻는지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풀었고요. 좀 빨리 좀 끝내려 노력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인스타에 뭐 바뀌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제가 커버할 테니까 법제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